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네 번째 강의로 근대 철학에 대한 이해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목을 근대 철학에 대한 이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올렸다시피 저는 고대 철학이 감성을 배제하고 이성을 강조했다라고 하면은 근대 철학은 마키아벨리를 시발로 감성을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마키아벨리를 근대 철학의 선구자라 이렇게 불렀는데, 한편 이제 방법론적으로 보면요, 그 마키아벨리나 홉스까지는 아직도 고대의 추상적 방법론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 불란서의 데카르트가 이제 그 홉스보다는 9년 늦게 태어난 사람이고, 마키아벨리보다 120년 늦게 이제 홉스가 태어났는데, 그 데카르트는 모든 명제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명한 공리로부터 이걸 서서히 연역해가는 실증적 방법론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고대 철학, 그리고 마키아벨리, 홉스도 완전히 그 시행하지 못한 그러한 새로운 철학의 그 설명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데카르트를 방법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근대 철학의 선구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제가 그 이성 강조냐 감성 강조냐고 했을 때에 마키아벨리를 감성 강조하는 최초의 근대 철학자다 이렇게 말한 것과, 방법론 측면에서는 데카르트가 근대 철학의 선구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혼동이 조금 줄어들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다 좀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20세기의 최고의 석학이라고 불릴 수 있는 레오 스트라우스 교수의 이론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레오 스트라우스는 근대 철학을 설명하면서 근대의 제1의 물결을 마키아벨리, 홉스로 치고 있습니다. 소위 최초로 고대의 이성 강조의 반기를 들고 감성을 강조했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미있는 것은 The Second Wave of Modernity라고 이제 그 스트라우스 교수가 설명한 것은, 과거의 추상적 방법론을 배제하고 보다 실증적이고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따지는 그 새로운 방법론, 이걸 주장한 사람을 소위 그 데카르트를 시발로 찾고, 그거에 근거하여 루소, 칸트, 헤겔이 새롭게 근대 철학의 정신을 살렸다. 소위 그 루소는 아시다시피 이제 감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칸트나 헤겔은 Return to the Classical City, 다시 고대 철학의 이성 강조를 다시 재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방법론으로 데카르트의 이 연역적 실증적 방법론을 택하면서 이성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설명을 했다. 그래서 그 칸트의 이론이라든지 또는 그 헤겔의 변증법,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데카르트의 실증적 방법론에 기초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루소, 칸트, 헤겔을 근대의 제2의 물결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요, 근대 철학의 핵심이 다시 루소와 칸트, 헤겔에 주어진다고 하면 근대 철학에서도 다시 이성이 강조됐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게 옳을 겁니다. 그런데 독일의 그 헤겔의 이상주의 관념 철학에 새로운 반기를 든 사람이 하나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그 바로 니체입니다. 니체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서 다시 마키아벨리, 홉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감성의 덩어리고 매우 주관적인 존재다.
My judgment is my judgment. 나의 판단은 바로 나의 판단일 뿐이지 무슨 객관적인 뭐가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강조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프로이트가 소위 무의식이라는 감성의 덩어리, 이걸 설명하게 된 겁니다. 니체는 1844년생이고요. 프로이트는 1856년생입니다. 둘이 차이가 12살인데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용띠입니다. 둘이가 띠동갑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대에 살긴 살고 매우 비슷한 이론을 가끔씩 설명을 했는데도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니체도 한 번도 프로이트를 언급한 적이 없고 프로이트도 한 번도 니체를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매우 재미있고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니체와 프로이트를 스트라우스 교수의 이론에 대입을 해서, 이거는 제가 생각해낸 겁니다. 이걸 근대의 제3의 물결이다. The third wave of modernity. 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대는 첫 번째 물결로 고대의 이성 강조를 부정하고 감성을 강조한 마키아벨리, 홉스가 있고, 두 번째의 물결로는 다시 데카르트의 정교한 방법론, 근대적 방법론, 이걸 취하면서 고대의 이성 강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흐름, 그걸 제2의 물결이라 이렇게 보고, 제3의 물결은 다시 니체, 프로이트가 주도가 돼서 다시 마키아벨리와 홉스의 감성 강조로 다시 돌아가려는 이러한 세 번의 커다란 흐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근대 철학, 또 더 나아가서 설명은 안 드렸지만 고대 철학의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흔히 듣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 원조는 근대의 제3의 물결인 니체 그리고 프로이트다. 이렇게 감히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제 우선의 철학적 배경을 이해하고 그 다음부터 정신분석학 논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다 이해가 쉬우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